안녕하세요. 거미줄 영어 저자 박호영입니다. 저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유머와 불쾌의 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의 큰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인간과 사람입니다. 인간의 영어 이름은 휴먼입니다. 사람은 맨이죠. 자, 휴먼과 맨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이거나 또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 좀 실망되시죠? 자, 이 아주 고급 단어인 또는 새로운 단어인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지. 다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미줄 영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또 꽃이 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씨앗이 맺히면 그것이 번져나가서 또 새로운 또 나무가 나오고 또 거기가 또 자라서 또 꽃을 피우고 씨앗이 돼서 엄청난 무리에 그러한 이제 군락을 이루겠죠. 바로 거미줄 영어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양의 어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란 단어와 이 사람이라는 단어, 휴먼과 맨을 가지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강의는 약 50강의가 넘습니다. 현재 제가 강의에 올린 그 강의 내용은 약 15분 분량으로 해서 한 20강의가 올라온 것 같고요. 이걸 취합해서 50분 정도 강의로 해서 7강을 이미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8강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한 50편 정도의 강의가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강의 하나마다 여러분들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단어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아주 적재적소에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 큰 제목으로 인간과 사람 밑에 두 개의 중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제목은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제목은 나는 사람이다. 지금은 나는 인간이다라는 중간 제목 하에 이제 여러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수제목에 해당되는 유머와 불쾌지수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그 강의 그 첫 단어는 검습기입니다. 자, 검습기는 영어로 high, grow, score, high, grow, score, 삼음절로 되어 있네요. 자, score로 끝나는 그러한 단어의 악센트는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모음, 두 번째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high grow score 따라해 보십시오. high grow score. high grow score이 검습기입니다. 습도가 어느 정도 이제 증가되고 또는 감소되었는지 정도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습도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습도계는 정확하게 습도가 얼마인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기계이겠죠.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이 단어는 high, grow, 미터 이렇게 사음절로 되어 있네요. 미터로 끝나는 이러한 단어의 악센트는요, 바로 그 앞에 첫 번째 오는 모음에 그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hygrometer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hygrometer, hygrometer. 오늘 배울 단어는 검습기라고 했죠. hygroscope, hygroscope. 요 두 단어가 한국말로도 이 검습기, 습도계 너무 유사하죠? 또 영어로도 보면 생긴 꼴이 비슷합니다. 하나는
하이그로미터, 하이그로미터, 하나는 하이그로스코프, 하이그로스코프. 이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확실히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녹색 부분에 에티모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을 찍은 걸 보니까 이 단축형 뭐 그런 걸 이제 의미하겠죠.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어원학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etymology를 이렇게 단축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어원적으로 단어를 한번 알아봄으로 인해서 그거의 이제 원래 뜻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단어가 어떤 뜻을 갖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어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단어들을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구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이탈릭체로 하이그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축축하다 또는 습기가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어근입니다. 자, 축축하다라는 의미로는 moist 또는 뭐 축축한이라는 wet 또는 damp,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또 요거하고 어근이 비슷한데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G를 자, 알파벳 D로 바꾸면 하이드로가 되겠죠. 하이드로. 이 하이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물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어근입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 이제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요. 아마 다음 강의나 뭐 그 다음 강의에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미터는 자, 이 어떤 장치를 얘기합니다. 어떤 장치냐면 이제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뭐 measuring devi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measuring device 할 때 그 measure도 이 측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measurement인데요. 자, 이런 미터가 붙어 있는 이런 단어들, 측정 기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기압계라는 것도 있고요. 자, 온도계 이런 것도 있죠. 자, 기압계 혹시 영어로 뭐라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강의에서는 이제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미터. 자, 바로미터다. 어떤 척도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할 때 바로미터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정확하게 영어를 발음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또 유사하게는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영어 발음은 바로미터가 아니고 barometer, 미터 앞에 악센트가 있다 했죠? barometer 따라해 보세요. barometer, 예, 기압계가 됩니다. 이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고요. 또 온도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온도의, 열의 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뜻하는 그 단어가 자, therm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rmal.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근 thermo가 있고요. 자, 미터가 붙으면 바로 앞에 강세가 있다 했으니 thermometer 따라해 보십시오. thermometer. 야, 이것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계는 이제 이렇게 미터가 붙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이그로미터 습도계에 해당되는 그것을 보고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수치가 0부터 1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잘 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 바로 자, 습도계를 뜻하는 단어 하이그로미터가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퍼센트라는 기호가 있고요. REL이라는 이 세 개의 문자가 나오는데요. 이 relative라는 뜻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도계를 얘기할 때는 상대 습도를 이제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대 습도는 우리가 뭐 전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relative humidity, relative humidity. 자, humidity가 습도이기 때문에 자, relative humidity 하면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습도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습도가 얼마인지를 눈곱을 통해서 수치로 알려주는 그 기계 장치,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인 하이그로스콥 검습기에 대해서 그 어원을 한번 보게 되면 하이그로는 마찬가지 축축하이라는 뜻이고요. 이 스콥은 영어에서는 이 보는 어떤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이 어근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자,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보다,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어근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스코프가 나온 것입니다. 그 스펙트 하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단어들이 스펙트를 이용해서 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인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아닌이라는 그런 접두사고요. 그 스펙트가 붙어서 인스펙트. 자, 안을 이렇게 보고 뭐 잘못했는지 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이렇게 보는 게 인스펙트. 그래서 검사하다, 조사하다. 인스펙터 하면 검사관, 수사관, 조사관 그런 의미를 자, 가집니다. 명사는 당연히 인스펙션 하면 되겠죠. 또 이 서스 하면 이제 아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브 뭐 할 때 이 앞 뒤에 B나 S나 이런 것들은 뒤에 오는 그 자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동화돼서 약간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서브웨이 할 때는 이 지하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서스가 붙어서 서스펙트 하면 이제 아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뭐 범죄 같은 그런 저지른 사람들을 한번 경찰관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눈을 제대로 마주치나요? 자, 눈을 아래로 깔면서 눈치만 솔솔 보고 있는 그런 분. 자, 그런 사람들을 자, 용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의미를 갖는 suspect라는 게 용의자가 되겠습니다. 또 respect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본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자,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다시 보고 또 다시 되새겨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respect 하면 이제 존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 스코프에 관련돼서 이러한 그 저기 뭡니까 이 어근이 붙어 있는 그러한 또 장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기계들이 자, 여러분들 망원경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또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거죠. 멀다라는 뜻으로 이제 멀리 본다는 그런 장치로는 원래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자, 저 멀리 있는 방송국 KBS나 SBS 방송국 내에 있는 스튜디오나 어떤 그 세트장에서 공연에서 찍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데요. 이 부산에서도 볼 수 있는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은 이제 멀리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가 멀리라는 뜻인데요. 그걸 여기다가 스코프에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면 뭐가 되냐면 텔레스콥이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되죠. 또 이 마이크로스콥 하면은 이제 아주 작은 걸 보는 걸 거기 때문에 현미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이 있죠. 잠수함은 영어로 물 아래로 이제 다니는 거니까 submarine 하는데요. submarine 같은 경우에 자, 바로 물 위로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걸 딱 올려서 360도 사방을 돌리면서 사방을 관찰하는 거 있죠. 한국말로 잔망경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주위를 뜻한다는 말이 페리입니다. 페리. 자, 그래서 페리스코프 하면 잔망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하이그로아미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재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이 검습기를 나타내는 하이그로스 커브는 정확하게 수치는 나타내진 않지만 이 습도가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정도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망원경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저 멀리 천체의 별도 관찰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망원경이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이그로스코프가 검습기지만 자, 이 습도의 증감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치는 아니다. 그러면 하이그로스코프라는 것은 어떠한 장치들이 실제로 우리가 있는지 그 실제 이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자, 왼쪽에는 바구니 모양이 하나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또 이 말미잘도 아니고 뭐 하여간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있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이 색깔이 변해 있는 것 같죠. 이 습도의 정도에 따라서 습도를 이 바구니가 머금는 정도에 따라서 이 색상이 변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색상의 변화 정도를 보고 습도가 지금 증가 추세가 있구나, 좀 높구나, 낮구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습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조밀하게 딱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습도를 자꾸 머금으면 팽창이 되죠. 우리가 이 풀빵 또는 건빵 같은 경우도 물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탱탱 불죠. 라면 끓여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면이 불면 그냥 손가락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탱탱 불었을 경우에 이 조밀하게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꽃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활짝 부풀어 올라와 있겠죠. 자, 이런 모습 정도, 이 부풀어 오는 정도가 심한 경우면 경우일수록 습도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 하이그로스코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습도를 재는 이러한 것들을 하이그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게 되면 unlike 뭐뭐와 달리 a hygrometer 습도계와 달리 a hygroscope 검습계는 하나의 장치다. an instrument 어떤 장치? 자, 궁금하시죠? 영어는 이렇게 어떤 뜬금없이 어떤 단어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차근차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긴장할 필요 없이 차근차근 봐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장치냐면 단지 나타내주는 장치. 뭘 나타내주나요? 변화를. 또 마찬가지 변화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뭐에서의 변화냐면 atmospheric humidity에서의 변화. 자, atmospheric은 이 대기의, 또 humidity는 자, 습도이기 때문에 대기 습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른다면 그냥 atmospheric humidity라고 하시고요. atmospheric 이 습도는 우리 미리 배웠으니 습도구나 뭐 이리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나타내 주는데 정확히 꼭 뭐뭐로 나타내 준다고 하면 이 as는 필요 없겠죠. 그러나 뭐뭐 등과 같이 그런 것처럼 나타내 준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as를 써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by swelling, 자, 부풀어 오름에 의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름에 의해서 또는 color change, 색상의 변화에 의해서 왼쪽처럼 이렇게 색상의 변화에 의해서 습도의 그 어느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가 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여주는 건 아니죠. without measuring, 없이 측정함이 없이. 뭘 측정함이 없나요? 그 크기를. 뭐의 크기입니까? 그 변화의 크기를. 자, 이렇게 하고 영어는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듯 앞에서 보면서 그대로 이해하는 듯이 이걸 맞춰야지 그것이 영어입니다. 자, 원어민도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기타 영어를 쓰는 그런 모든 그 나라, 또 영어를 배우는 나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말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습도계와는 달리 검습계는 대기 습도 변화 크기를 측정함이 없이 부풀어 오름에 의해서 또는 색상 변화에 의해 단지 대기 습도 변화를 나타내주는 장치이다. 이렇게 써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해석도 아닙니다. 해석이라는 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좋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암호 해독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분야입니다. 번역은 이 새로운 그 예술 분야고 새로운 그 차원의 분야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X표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걸 읽고요. 그 영어 적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달리. 뭐뭐와 달리? 습도계와 달리. 자, 검습계는 하나의 장치인데 이 장치를 설명해 주죠. 단지 나타내 주는 장치. 뭘 나타내 주냐면 변화를. 어디에서의 변화? 대기 습도에서.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내 주는데? 부풀어 오름에 의해서 또는 색상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지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뭘 측정하는 것은 뭘? 크기를, 그 변화의 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있죠. 번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한국말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을 안 합니다. 그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영어를 보면서. 이건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깨트리지 않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절대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상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것은 바로 한국어 체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한국어를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한글을 왜 어떤 식으로 저떤 식으로 한국어 어법에 맞춰서 해야지. 그거는 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영어 체계에 맞춰서 한국말을 쪼개서 영어 순서로 배치를 해놓고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머릿속에다가 자, 그런 그 순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체계에 맞는 것이 자, 영어입니다. 자, 그 체계를 다 따라서 외국 쓰는 원어민들이 다 잘하고 있고요. 원래 원어민은 아니었지만 그걸 배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그런 뭐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그 모든 나라들이 그대로 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인들은 아주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런 걸 거치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약 60년 만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그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성과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고 각 분야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발전 속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이 왜 오직 이 영어만은 전혀 한국인답지 않게 그렇게 해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애당초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배웠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또 가르쳐 왔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자, 외국인들이 영어를 보는 방식대로 제대로 한다면 자, 2개월 만에 우리는 저 필리핀 사람들보다도 기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영어에 대해서 효과를
내고 또 잘 이야기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대학교 졸업하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 전직 직업이 항해사입니다. 약 40여 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무역 그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을 싣고 외국 항구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주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많은 그 수출품들을 인수인도를 하고 또 그 엄청난 큰 선박을 그 복잡한 항만에 이제 자리를 배치를 받아서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하고 영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영어를 할 때 제 기분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이 방법이 이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 이제 나름대로 그 틀에 맞춰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때마다 한숨이 나더라고요. 그 결과가 실제로 외국에 이제 가서 실무를 해보니 바로 맞았습니다.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나이가 조금 됐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쇠망치로 엄청 두드려 맞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바로 외국인처럼 앞에서 보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봐나가니까 걱정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뭐가 걱정이 없어졌냐면은 해석이라는 그런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좀 길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저도 고민을 하나 해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해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석 못할 일도 없고요. 해석할 일도 없겠습니다. 왜냐? 영어에서는 해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석을 못해서 영어가 안 된다는 그런 고민은 전혀 할 일이 없겠죠.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저는 닥치는 대로 외국 원서 책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시각으로 이제 그 원서를 사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대단한 그 감정이 자 몰려왔고요. 그 기쁨은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후에 영어 실력은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그 영어 실력이 일치월장을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전공이 무역하고 관련이 있죠. 자, 무역학 이런 거 학교 다닐 때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해양법 이런 것도 배웠고요. 이게 국제법이 아주 중요한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고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WTO가 체결이 돼서 전 세계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글로벌 트레이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쪽에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요. 우리나라도 수출을 이제 주력을 하는 그러한 국가 경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제통상직에는요, 외무고시하고 똑같이 2차에 영어로 논술을 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하나를 더 이제 논술로 하는 그러한 외무고시하고 거의 똑같은 식의 있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그 국제통상직을 도전을 했고요. 1차 시험에도 영어 성적이 월등히 이제 해서 합격을 했고요. 자, 2차 시험은 성균관 대학에서 3일 동안 치렀는데요. 2번 응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영어 시험은 장장 몇 점이냐면 72점, 73점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선이 이제 일반적으로 60점 내외입니다. 그러니 아주 높은 점수였죠. 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영어만 이제 있는 건 아니었겠죠.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공부하는 거는 제가 좀 길을 달리해서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종 고시를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 공무원 공부, 또 수능 공부 하시는 분들, 또 대무역을 위해서 영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처음 이제 영어를 접하는 이제 어린 학생들, 영어를 볼 때 절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기타 다른 어떤 학원에서 또는 다른 어떤 선생님들이 강조를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앞에서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때 이제 작문 공부가 또 따로 없습니다. 영어를 보는 것이 결국은 작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봐 나갔을 뿐인데 작문이 술술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대로 술술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술술 써 나가는 거, 그리고 술술 들어 나가는 거, 말해 나가는 것이 거의 박자가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 제 말을 명심하시고, 자,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게 잘 안 된다면 제 강의를 들을 때만이라도 자,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예문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예문은 지금 밑에 OK 표시가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자,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 위에는 영문장을 자르면서 자, 이쪽에는 영어 문장을 적어 놓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차례차례 씹어먹고 소화하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저는 정말 해석이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이제 너무나 이 영어의 그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바로 이 해석 때문에 영어를 망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이라는 말 그 자체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기존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이란 무엇이냐? 자, 한국말로 이해될 수 있게 한국말 순으로 적어 놓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말 순으로 적어 놓는 와중에서 영어 문장을 한국말 순으로 다 깨트려 놨죠? 자,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영어 문장이 그런 문장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한국말 순서만 기억이 남아 있겠죠? 자, 영어 문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어 문장은 다 어디 갔나 깨트려 산산조각이 나고 제대로 된 한글 문장만 있으니 영어는 실력이 늘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국어 실력이 늘었겠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은 안 늘었다고 투정을 많이 하고요. 불평을 많이 하셨죠? 자, 근데 국어 실력 늘은 건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한번 그걸 체크해 보셨으면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봐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본대로 뭐든지 기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영어를 깨트려서 한국말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대로 기억이 나서 말할 때도 한국말 그 깨트려진 순서로 영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 외국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어떤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좀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한국말 순서를 영어 순서로 배열하자. 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머리 좋은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합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은 원어민들, 기타 그런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도 다 한두 달이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단 하루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시면 우리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훨씬 더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고 우리나라 이 엄청난 인재들이 이제 세계 각 무대에 나가서 더 이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달리 뭐에 달립니까? 영어는 unlike죠.
자, unlike 무엇과 다른데?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습도계와. 자, 습도계는 하이그로아미러라고 했죠. 하이그로아미러. 자, 검습기는 하이그로스코프라고 했습니다. 하이그로스코프 이다 is죠. 자, 무엇인데요? 장치는 뭐 device도 있지만 instrument도 있고요. an instrument. 자, 궁금하시죠? 무슨 장치인데? 자, 단지 표시하는 장치. 이럴 경우에 이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말로 뒤에서요. 앞에서 하는 거 말고요. 뭐 이 분사도 나와요. 뭐 ing도 나오고요. 뭐 ed가 붙는 것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대명사가 나오죠. 관계대명사. 자, 좀 복잡한 걸 할 경우는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지만요. 관계대명사의 용도는 꾸며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단지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관계대명사가 있다. 뭐 기타 뭐 다른 거 더 알 게 있겠습니까? 자, 뭘 설명해 주냐면요. 보겠습니다. 단지 나타내주는 장치다. 자, 뭘 나타내 주나요? 자, 변화를 나타내 준다. 변화는 changes. 자, 무슨 변화 궁금하시죠? 무엇에서의 변화? 대기습도에서의 변화. in atmospheric humidity가 되겠고요. 어떻게 표시하는데? 부풀어 오르게 해서 as by swelling 또는 변색시켜서 or color change 뭐뭐함이 없이 without 뭐뭐함이 없이 측정함이 measuring. 자, 뭘 측정하나요? 크기를. 자, the magnitude. 자, 뭐의 크기? of the change.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국말을 깨트려 가지고 영어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처럼 영어는 그대로 두고 한국말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국어는 국어 시간에 공부하시고 영어에는 영어만 공부하자. 자, 이것이 올바르된 영어 공부 방법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려놓고요. 이걸 또 페이스북에도 연동을 시켜 놓을 것입니다. 제 강의를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유학을 하시거나 또 한국말을 알고 계시는 원어민이 계신다면 자, 제 말에 틀림이 있다면 밑에다 부기를 하십시오. 자, 부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과감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어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 지금 저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어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 영어는 필담으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자를 많이 썼죠. 삼국시대부터 써와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논어, 맹자 많은 그런 걸 썼지만요. 통역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필담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자, 청나라 시대 구한말에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필담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필담을 하지 않으시려면 자,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영어 순서대로 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달리 unlike a hygrometer, a hygroscope is an instrument that just indicates changes in atmospheric humidity as by swelling or color change without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 change. 자, 되셨죠? 자,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천천히 이해가 되는지요. Unlike a hygrometer, a hygroscope is an instrument that just indicates changes
in atmospheric humidity as by swelling or color change without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 change.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